프로야구 오늘의 첫 소식은 당연히 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FA 손아섭 선수의 거취가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간 손아섭은 한 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출연해서 주간 손아섭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면 좋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거 계속 끌면 손아섭 선수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하나든 타고 다니든 다행히 오늘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네, 오늘 발표가 나서 또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1년 1억이라는 규모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 계약 발표가 나니까 작가님이 아니 왜 이렇게 야구 소식은 계속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만 나냐. 이게 또 이렇게 투정 비슷한? 그쵸.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거죠. 네. 네. 근데 대본을 다시 수정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저희 목요일에 이렇게 또 전해주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희한하게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나와요. 맞아요. 목요일에 나오는 기사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는 1억이라는 규모로 제시를 했는데 이 이외에 옵션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저기 다른 기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옵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옵션 작년에 카주석 같은 경우는 네네. 1월 8일 날 발표했습니다. 1월 맞아요. 8일 날 발표하면서 연봉이 9천만 원, 옵션이 2천만 원에서 총액이 이제 1억 1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손아섭 선수가 연봉만 발표해서 옵션을 비공개로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옵션이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뭔가 출전 경기 수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것도 따로 있지는 않겠죠? 그거는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계약할 때 마이너리그 안 떨어지는 이제 보장하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건 손아섭 선수가 몇 타석을 보장한다. 네. 이런 건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이런 옵션은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구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선수에게 이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해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본인은 얼만큼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가질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구단이랑 계약을 했으니 몇 경기 이상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근데 이게 지난해에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 네. 같은 포지션인 유격수 포지션에 심우준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네네네네. 총액 50억에 4년에.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손아섭 선수는 강백호 선수가 같은 경우로 이렇게 영입이 됐잖아요. 네. 포지션이 좀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주석처럼 지난해 손아섭도 정말 본인이 진짜 좀 맨땅에 헤딩한다고 해야 되나? 이건 좀 이 표현을 좀 점잖게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이 네. 그래서 손아섭 선수한테는 거의 신인의 자세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또 이것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옵션은 지금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옵트아웃 조항 같은 거를 옵트아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아가 홍건희 선수랑 계약하면서 네. 1년 후에 옵트아웃 조항을 넣었거든요. 네. 이런 내용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옵트아웃도 없고 네. 옵션도 없는 1년 1억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1년을 진짜 어떻게 보낼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손아섭 선수가 KBO 리그에서 통산 최다 안타 1위잖아요. 맞아요. 통산 최다 안타 1위인데 사실 제가 그것도 자막으로 조금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지금 2위랑 네. 32개 차이네. 그러니까 지금 손아섭 선수가 1위인데 2,618안타예요. 네. 2위가 삼성 라이온스의 최영호 선수 2,586안타 32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3위의 KT 위즈의 김현수 선수 2,532안타 86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위는 박용택은 은퇴했으니까. 네, 은퇴했으니까. 5위 최정학은 266개니까 차이가 많죠. 네네.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손아섭 선수가 올 시즌 끝나면 그러니까. 최영우나 더 나아가서는 김현수한테도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영우나 지금 김현수는 자리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김현수는 3년에 50억 이런 계약을 했고 최영우는 2년에 26억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전이 보장돼 있는 경우고 지금 손아섭 선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전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맨땅에 헤딩 혹은 백이종군 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손아섭 선수인데 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선택지 자체가 좀 없는 상황이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FA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자유계약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소속 구단 하나에서 1억 연봉 계약에 1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구독자 분들도 뭐 무조건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다, 백이종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예전 박용택 선수에 비하면 뭐 안타 통산 1위인 선수인데 대우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게 하주석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하주석 같은 경우는 1월 8일 날 계약할 때도 상당히 좀 늦게 했다는 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손아섭은 그로부터 4주가 지난 2월 5일 오늘 계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금액은 비슷하죠. 이제 하주석은 1년에 총액 1억 1천만 원, 손아섭은 1년에 1억인데요. 근데 이게 구단 입장에서는 하주석 같은 경우는 원클럽맨이잖아요. 그렇죠. 신인 때부터 이 구단에만 있었던 선수. 그리고 손아섭은 한화에 1년만 뛴 선수. 그렇죠. 근데 대신에 손아섭은 리빙 레전드잖아요. 그러니까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갖고 있는 좀 쉽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조금 이렇게 금액 선정에 있어서 고민의 시간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주석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오피셜이 있었어요. 오피셜. 네. 네. 오피셜 모르세요? 오피셜 알죠? 오피셜. 네. 네네. 그러니까, 네. 구단에서 영문과 출신입니다. 네,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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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니폼 입고. 본인이.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 네, 그러니까 저 계약할 때 네네네.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혁단장하고 하주석 선수가 이제 사진 찍고 그 사진을 릴리스한 거예요. 네네. 근데 1억 1천만 원의 금액에도 오피셜이 있었다는 거죠. 오피셜이. 네네. 근데 지금 하주석은 전혀 없어요. 손아섭 선수. 사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내일 이제 손아섭 선수가 이제 고치로 그러니까 2군 캠프, 퓨처스 캠프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렇구나. 이제 인터뷰를 고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진짜 근데 인터뷰를 고사하는 것도 뭐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또 본인도 또 고심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저도 그래서 이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캠프 합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또 그 2군으로 합류를 네. 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새로 만든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통해서 또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신데 지난번에 이 단장님께서 1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야 정식 선수로 정규 시즌을 바로 뛸 수가 있고 2월 넘어서면 육성 선수 신분이 되기 때문에 5월 이후에야 정규 1군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손아섭 선수는 5월 이후에야 1군에서 보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출 선수는 그게 맞는데 일반적인 선수는 네. FA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아섭 선수는 3월 개막부터 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또 다행이네요. 네네. 참 이게 손아섭 선수의 계약이 늦어진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뭐 자리 경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말씀해주신 뭐 리빙 레전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손아섭 선수에게도 구단에게도 좋은 엔딩을 좀 맞이한 것 같아서 이번 시즌을 좀 잘 준비해서 좋은 시즌 성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시범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진짜 시즌이 돌아왔군요. 그렇죠. 사실 뭐 캠프가 시작되면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근데 시범 경기 일정이 WBC 1라운드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시범 경기 때부터는 거의 시즌이 시작된 느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3월 12일이 시범 경기 개막전입니다. 키움과 두산이 이천에서 경기를 가지고요. 삼성과 한화가 대전에서, 그리고 SSG와 기아가 광주에서, KT와 롯데는 부산, 그리고 LG와 NC는 마산구장에서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번 일정이 뭐 잠실, 고척, 인천, 뭐 수원, 대구, 광주, 창원 뭐 여러 가지 구장들의 그라운드 공사 그리고 사용 불가 일정을 고려해서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12경기씩 치르는 거면 또 적은 경기 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번씩 아니 6팀하고 붙는 거잖아요. 네. 2연전씩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전체는 다 못 붙고 12경기 정도 소화하면은 이제 적당한 경기입니다. 이 시범 경기를 치를 때, 시범 경기는 그냥 시험해보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시범 경기도 잘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승패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내용이 중요하고 대부분 팀들이 이제 그 베스트 라인업을 5회까지 쓰고 그다음에 클린 타임 지나면은 이제 좀 신인 선수가 좀 젊은 선수를 좀 기용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일반 정규 시즌하고는 좀 다른 묘미죠.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